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입니다. 올해 34살이고 5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너무 불편하고 듣는 사람에 따라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꼭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마음속 깊이 썩어 들어가는 이 감정을 혼자 더는 견딜 수 없어서요. 이 이야기는 제 남편이 떠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서연이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날 아침, 남편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일찍 일어나 간단히 밥을 먹고 저를 살짝 안아준 게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저녁,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화물차가 남편을 그대로 덮쳤다고 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울기보단 멍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시간도 함께 멈췄어요. 장례식은 남편 회사에서 절반을 도와줬어요. 시댁 식구들은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와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 후 사실상 독립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정말 몇 년 만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뵌 게 서연이 돌잔치 때였으니까요. 그때도 인사만 건네고 바로 가셨던 분이었죠. 시아버지 박태수 씨는 저를 보자 짧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가 참 힘들겠다. 딱 그 한마디. 어색했고 차가웠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눈부신 속도로 무너졌어요. 회사도 오래 버틸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열이 나거나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눈치를 줬어요. 집안 대출금은 남편 보험금으로도 다 못 갚았어요. 겨우겨우 월세 내듯이 이자만 갚으며 버텼어요.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어요. 하루는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혼자 애 키우는 게 쉽겠냐? 내가 같이 살면 어떻겠냐? 나도 은퇴했으니 딱히 갈 데가 없다. 애 보는데도 내가 도움이 될 거다. 처음엔 바로 거절했어요. 시아버지와는 너무 어색했고 그저 남편의 아버지일 뿐 저랑 특별히 가깝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버거웠어요. 야근이 잦아지고 서연이를 늦게까지 맡길 곳도 없고 집안일도 손이 부족하고 제 마음이 점점 약해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결국 저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 같이 사는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잘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아버지가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덕분에 조금씩 숨통이 트였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서연이한테는 자상했지만 저랑은 늘 일정한 거리를 두셨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불필요한 대화도 없고 각자 할 일만 하는 사이. 하지만 어느 날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아버지는 필요 이상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밥은 먹었냐? 퇴근 늦으면 위험하니까 데리러 갈까? 이 옷 내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다. 이상했어요.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술이 취하신 시아버지가 저를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윤정아, 내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목소리에 담긴 묘한 떨림. 저는 피식 웃으며 넘겼어요. 서연이 봐서라도 아버님 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제 방 앞에 서 계시는 걸 봤어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가만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섭다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더 컸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내 방에서 소리가 나길래? 소리라니, 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날부터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많이 늦었네. 밥은 먹었어? 아니요. 회사에서 그냥 대충 먹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혼자서. 그런 거 먹지 말고 내가 저녁 준비해 줄게.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녁을 준비해 줬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정말요. 근데 이상했어요. 점점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윤정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윤정아, 내가 웃으면 내가 하루가 다 좋아진다. 점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로요.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순간적으로 손을 빼내고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서연이 잘 재워주셔서 감사해요. 저 씻고 올게요. 그런데 그날 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요즘 입을 잠옷 없다고 해서 분명 말한 적 없는데요. 아버님, 저는 그냥 편한 티셔츠 입으면 돼요? 이런 거 굳이 안 사오셔도 돼요? 아니다. 이건 꼭 내가 입어줬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잤어요. 그날부터 불안해서 방에 항상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저를 따라다니듯 행동했어요.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나타났고 친구들과 식사라도 하는 날이면 혹시 따라가 줄까 라며 집착을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서연이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온 늦은 저녁이었어요. 서연이는 피곤했는지 바로 잠이 들었고 저도 오랜만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요. 서연이가 잘 놀아서 다행이에요. 시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아, 솔직히 나 요즘 내가 자꾸 여자로 보여?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안 되려는 거 알아? 근데 며느리고 뭐고 너를 보면 그냥 사람이야. 그냥 너무 끌린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버님,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한 발 다가오더니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나 정말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널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저는 강하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멈칫하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물러났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평온이 아니었어요. 폭풍전의 고요였을 뿐이에요. 며칠 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끝나고 팀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또 늦었네. 누구랑 있었어? 남자였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그냥 밥 먹은 거예요. 아버님, 이제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갑자기 제 핸드백을 빼앗아 안을 뒤졌어요. 혹시 다른 남자랑 주고받은 거 없나 보고 싶었어. 아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다시 빼앗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친구와 통화하면 누구냐고 캐묻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몰래 따라오기도 했어요. 핸드폰도 수시로 보려고 했고 심지어 제 방문도 몰래 열려고 시도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니 시아버지가 제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설치해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망쳐야 한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조용히 안고 집을 나왔어요. 미리 짐도 조금씩 회사에 옮겨둔 상태였어요. 친구에게 부탁해 며칠 숨어 지냈어요. 시아버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 윤정아, 어디야? 이럴 필요 없잖아. 나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다 찾아낼 수 있어. 서연이 보고 싶지 않아? 널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점점 문자의 내용은 집착과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연락을 멈췄어요. 그래도 저는 불안해서 이사를 갔고 번호도 바꿨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 우연히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지켜보는 걸 봤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또 나를 찾은 거구나. 그날 이후 또 다시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저는 매일 무서워요.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고 밤마다 창문 너머를 확인해야 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보호도 아니에요. 그저 집착이고 폭력이에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연락을 멈췄어요. 경찰이 몇 차례 경고를 했고 그 이후로는 적어도 제 앞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매일 주위를 살피고 핸드폰을 두세 번씩 바꾸고 이사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거기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보고 싶다. 글씨는 시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새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서연이를 꼭 껴안고 잠들었어요. 그 이후 몇 차례 더 쪽지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제가 모르는 장소에서 찍힌 제 사진이 들어있는 날도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는 사람이 망가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숨어 지냈어요. 회사도 관뒀어요. 연락처를 싹 바꾸고 아는 사람들에게도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어린이집도 옮기고
저는 사실상 사회에서 증발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와 시장에 갔다가 그를 다시 봤어요. 멀리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아버지였어요. 피부는 더 말라 있었고 눈 밑은 퀭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집요하고 타오르는 듯한 집착. 저는 서연이를 안고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문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결국 그날 새벽 또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도망쳤어요. 저는 진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더 강력한 접근 금지, 더 철저한 감시 요청.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는 계속 법망을 교묘히 피했어요. 거리 제한을 지키면서도 저를 따라왔고 제가 새로 옮긴 동네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사라졌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서연이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피했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작점을 쥔 거였어요. 바로 서연이. 저는 미친 듯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십 통 끝에 겨우 통화가 됐어요. 어디 있어요? 서연이. 어디냐고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정아, 나 지금 행복해. 오랜만에 이렇게 내 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우리 셋이 다시 잘 살 수 있어? 그렇지. 당장 서연이 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신고해. 내가 서연이 데려간 게 불법인 거 알아. 근데, 윤정, 넌 알지? 넌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광기가 평범함을 가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경찰이 시아버지를 금방 찾아냈어요. 아이를 데리고 근처 놀이공원에 있었대요. 시아버지는 체포됐고 유괴미수 혐의가 추가됐어요. 그는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너는 결국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후로도 몇 번 시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반송 처리했지만 나중에는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편지. 접근 금지 명령은 갱신되었고 경찰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편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매일 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이사만 벌써 5번 했어요. 서연이는 자꾸 물어봐요. 엄마, 할아버지는 이제 안 와? 나랑 놀아준다고 했는데 왜 못 와? 아직 아이에게는 그 사람은 그냥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면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물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는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